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았다. 오늘로서 한동훈 대표의 취임 한 달이 되었다라고 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고,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이 태도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것은 윤 대통령도 많이 바뀌었고 한동훈 대표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러니까 아직도 당정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많이 변했다. 무엇을 향해서 변했느냐, 왜 변했느냐, 어떤 부분이 변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자신의 소회를 이야기한 것이 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취임 한 달의 소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잘 안 참는데 지난 한 달은 참 많이 참았다. 정치 공방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서 온도를 높여가는 것보다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게 우리 정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당장 앞으로 선거가 없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민생 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정쟁보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 대표 회담이 7년 만이라고 하는데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가 빨리 나아서 이 우리 여야 대표 회담을 생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격차 해소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키운 파이를 공정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격차 해소를 해야 한다. 격차 해소 특위위원장으로 육선의 조경태 의원을 임명을 했죠. 적절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조경태가 실용적인 입장에서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그 민생 부분에, 격차 해소 부분에 많은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조경태 위원장이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내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민주당처럼 한 명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견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다. 저는 이견을 존중할 것이고 제 답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대의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당할 용의가 있다.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소회입니다. 잘 안 참는데, 자신은 잘 참지를 않는데 지난 한 달은 정말 많이 참았다. 지난 한 달 한동훈 대표도 많이 참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참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이냐, 바뀐 게 무엇이냐, 많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엄청나게 참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정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고 당정 갈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저는 윤한 케미, 오히려 당정 화합, 이게 지난 한 달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참고 뭔가 화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윤 대통령, 한 대표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한 대표의 이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지금은 이재명도 민생에서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이재명 자신의 사브리스크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 이재명은 지금 재판부를 급박도 했다가 사법부의 민원을 들어준다, 사법부를 달래기도 했다가 이렇게 쇼를 벌이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고 있는데, 재판 지연을 위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어차피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백현동 김인섭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백현동의 김인섭, 이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해서 이 중형이 선고가 된 것은 내용이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한 것, 이게 국토부의 강압 때문이다라고 거짓말한 것, 이게 김인섭의 판결에 의해서 거짓말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그러니까 백현동 그 사업자가 김인섭을 통해서 로비를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해달라. 이재명 정진상입니다. 핵심들이. 이 로비가 있고 난 다음에, 김인섭을 통한 로비가 있고 난 다음에 4단계 용도 변경이 일어납니다. 김인섭은 그 업자로부터 7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습니다. 이제 그 혐의입니다. 그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해서 징역 5년입니다. 상당한 추징금도 있었는데 이게 국토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4단계 용도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기본적인 것은 국토부가 지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 용도 변경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강압할 수가 없습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부가 누가 재판부여도 이 이재명이 거짓말한 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의 백현동 이 혐의도 물론이겠지만 선거법 위반 10월에 좀 이재명의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더라도 10월 안으로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선거법 위반, 거짓말한 게 또 드러나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위기가 와 있다. 어제도 그 이화영의 대북송금 항소심에서 그 재판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추진했던 제1심 판결 내용이 모두 다 나와 있다. 이건 뭐 재판을 질질 끌 이유도 없고 사실은 증언, 증거 더 확보할 필요도 없다. 확인 절차만 남아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2심 판결을 6개월도 채 걸리지 않고 빠르면 오는 11월 선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참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서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대고 병원 입원실에 누워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무엇이 가장 바뀌었느냐? 눈에 딱 드러나는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법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다혜 특혜, 김정숙 특혜, 그 다음 조국과 임종석입니다. 문재인의 비리를 이야기할 때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서 재판이 끝났거나 1심 판결이 끝난 것들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 김경수 드루킹 사건, 이런 사건은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국과 임종석부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다혜 특혜 관련해서 임종석, 조국 순서대로 지금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타지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국, 임종석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원하는 것은 법치입니다. 그 다음 민생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법치 공정을 제대로 살려달라. 그 다음 민생을 좀 챙겨라. 이겁니다. 법치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많이 늦어졌지만 문재인에 대한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 지지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48%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도 있고 많은 중도층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소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연합이었습니다. 외연 확장이 됐던 것이죠. 기존 보수에다가.
그게 가능했던 것은 법치와 민생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총선 이후까지는 윤 대통령의 의사가 윤 대통령이 격분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생각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홍준표에 이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원희룡이 출마한 것은 윤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까지였습니다. 그 이상 윤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윤 대통령의 의사가 그대로 국민들 앞에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굉장히 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 대통령도 잘 참지 않는데 지금 많은 것을 참고 있다. 왜 참아야 하느냐?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7%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선 때 받았던 그 지지율 50% 가까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못할 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치 제대로 살리고 기존 보수층에 대한 지지율을 모으는 이 작업을 하고 외연 확장은 한동훈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역할 분담입니다. 갈등도 지금도 있고 화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을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습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동훈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러는 매파도 있고 한동훈과 손을 잡고 한동훈과 이 건강한 당정 관계를 가져가서 지지율을 50%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다. 비둘기파도 있습니다. 한동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더는 양쪽 다를 언제나 안고 있으면서 때때로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합니다. 일을 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권력 운용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를 이간질하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또는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공격도 근거 없는 인신 공격을 하고 하는 쪽은 지금 전체의 흐름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흐름이 화합 쪽으로 와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도 자신이 잘 안 참는데 많이 참았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법치는 윤 대통령이 맡고 한동훈이 민생을 맡으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받았던 그 지지율 48%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당정 갈등도 필요하고 당정 화합도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매파, 양쪽 다 있는 매파들, 이간질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완전히 말살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매파가 필요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조직 관리를 위해서. 지금은 비둘기파, 화합 쪽에 무게가 실릴 때다. 전체적인 기조가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흐름을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법치, 문 2조 심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제 곧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부분도 법치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 2조 심판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은 이재명과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 이재명도 지금 민생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넣고 지금 민주당을 넣고 이재명의 대항마 김동연이나 김경수 이런 사람들을 거론을 합니다. 근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사법 처리가 되지 않고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이 세력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재명은 일단 사법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상당히 혼란 기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혼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2027년 대선에는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제대로 된 이재명은 쓰러지고 나면
제대로 된 대선 후보가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완전히 1인 독재당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 많이 바뀌었다. 잘 참으면서 전체 흐름을 잘 끌어가고 있다. 법치와 민생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당 장악력이 좀 약하지 않느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도 반한동훈 이 매파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근거 없는 공격으로 한동훈의 발목을 잡는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을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당원들이 직접 나서는 방법이 당헌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도 있고 당원 여론조사도 있고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문제가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제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중요한 것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 국민의 지지 모두 63%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동훈 체제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거의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원들의 생각이 지금 합리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당원 투표를 비롯해서 당원들에게 직접 한동훈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당 장악력 그런 방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언제나 그게 자주 일어나면 또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또는 반한동훈이 너무 불합리하게 발목을 잡는 경우에 당원들의 뜻으로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방안, 당헌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동훈이 오늘 한 것입니다. 자신은 이견을 존중할 것이고 자신의 답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대의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당할 용의가 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하려면,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려면 한동훈도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당원들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대화도 되고 대화가 잘 되면 또 힘이 얻어지고 언제나 이렇게 서로 이 상승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바뀌고 있고 또 화합적으로 지금은 갈등보다는 화합적으로 방향을 잡았고 역할 분담이 되고 있고 아직도 양측에 매파들은 남아있지만 그런 목소리는 제압해 가면서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정부와 이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체제 간의 관계에서 뚜렷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